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휴일이에요. 개천절.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개천절인데요. 어느 나라나 개천절이 있어요. 그 나라가 탄생된 기원을 기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쉬고 내일이 금요일, 내일만 또 하루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 10월 9일 또 공휴일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 많게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또 요즘엔 뭐 낚시도 좀 많이 가시죠. 낚시. 전에 내 친구가 다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수 아래 그 거문도 같은 데 가서 도물 낚시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참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위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무척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지요. 그 친구하고 낚시 가끔 좀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낚시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1시쯤 됐어요. 새벽 1시. 근데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보니까 그 낚시 좋아하는 그 친구, 여러분들도 뭐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천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곤대감이라 꼭 부릅니다. 곤대감, 나 여기 어디 낚시인데 여기 뭐 매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유 배가 고파 죽겠어. 김밥 좀 사갖고 와.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가 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김밥집을 찾아서 김밥을 사가지고 차를 타고 강화까지 갔습니다. 강화에 저 외벌이 나가는 쪽인데 호수인데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낚시하는 거 보고 김밥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친구가 참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마 금세 다 아실 거예요. 참 그 친구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잘생겼고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은 옛날 부천 군수를 지내시는 분이다. 부천 군수. 명문집이죠. 옛날 자유당 때 부천군이 있었는데 지금 부천군 거기도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대개 도서지방 뭐 연평도 뭐 울릉도 덕적도 뭐 영흥도 이런 그 섬 지방이 다 포함된 데가 부천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섬지역은 이제 뭐 옹진군으로 되고 이제 강화로 따라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부천군이 서해안에 그쪽에 있는 인천 앞에 섬을 다 관할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은 부천군의 국회의원은
장영근 그 내무장관도 했던 자유당 때 대단한 사람이었죠. 장경근 그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 할 때는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니까요. 지금 그래도 기억에 아주 새롭게 다 납니다. 여튼 거기 부천군의 군수하던 그분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 하늘나라 갔습니다만 이렇게 가을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고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 그 친구가 몹시 그리웠고 생각이 납니다. 참 전 좋은 훌륭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근데 저 세상으로 먼저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참 그래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 공휴일이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소식입니다. 첫째로 어제 여러분들 보도를 보신 것 같이 청와대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요즘에 그 김대남 전에 용산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당 대표 선거 때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행정관이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어느 방송원 때 다른 사람만 자꾸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한동훈도 좀 이렇게 비판해 주는 걸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야당이나 여당 내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인가 뭐 파우치인가 그 사기꾼 같은 그 목사 최재형 목사가 사건을 일으켰던 거 또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했다. 뭐 당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지금 내방하고 지금 이제 그 하지볼라 거기다 폭격을 해서 그 수장 나슬랄라인가 그 사망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 지금 현재 중동에 지금 사태가 좀 험악해지고 있으니까 그저께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미사일을 180여 개를 갖다 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다가. 그랬는데 두 사람 다치는 걸로 끝났어요. 대단한 이스라엘입니다. 미사일을 물차별로 180여 개를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거의 폭파시켰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여기서 아이언돔으로 쏴서 그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뻥뻥 공중에서 폭파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180여 개를 쐈는데도 다친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어린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레바논 쪽에 거기에 그 위험지구에 있는 교민들을 군 수송기를 보내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교민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한국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즉시 어떤 사태가 나면 즉시 철수시키는 이런 모습을 정말 아주 마음 든든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국군의 행사를 보면서도 아주 마음 든든하더라고요. 특히 현모 5, 그 8톤짜리 된다는 그 폭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참 많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청와대 만찬. 청와대 만찬을 그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있는 대표단, 원내 대표, 추 대표 있잖아요. 추경호 대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 있는 현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네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됐다. 근데 원래 이 대표 만찬은요, 문통실에도 했던 거고 전직 대통령들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국회의원들과 행정감사, 사무감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들의 그 대표급이 있는 사람들하고 긴밀한 논의라고 거기서 건의도 하고 거기서 또 행정기관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떤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주 있으면 좋습니다. 또 그런데 이 순수한 목적을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빼놓고 당대표 가도 좋겠습니다만 국회 배치 단들 사람들만 온 그런 자리였으니까 그런 거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야당이나 좌파 언론이나 또 일부의 친한 친한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에휴 진짜 소가지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저께 그 만찬이 135분 그러니까 2시간 15분간 만찬을 했다. 그게 얼마나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아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만찬에 대해서요 좀 덧붙이면요. 제발 좀 한동훈 대표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자꾸 말 만들고 대통령 갈구지 말아요. 나 솔직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있는 국회의원들 하나도 없어도 대통령만 이 나라 잘 되고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이 나라를 정말 수출 잘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난 대통령만 지지해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다 벙어리들 아니에요. 야당 쪽에서 무척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도 대응도 못해. 대응도 전부 다 벙어리 국회의원들만 뽑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이 얘기 듣지 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음에 지방선거 다음에 대선 때 어림도 없어요. 지금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에 이게 주먹이 올라오는지 알아요? 오늘 광화문에서 1000만 우파
애국자들 모이는 그 행사가 있더만요. 저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거. 거기 저 강화문에 모이더만. 지금요. 무슨 뭐 탄핵을 한다고 뭐 준비한다 뭐 한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들도 보도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웃기지도 말아요. 웃기지도 마. 당신들 모여봐야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 양반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수에 있는 사람들 그냥 속에만 응어리 넣고 아유 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지금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저 우파 저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정권 목사 모이는 그 우파 거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요. 지금 그냥 속에 응어리가 들었어요. 뭐 대통령을 탄핵해? 웃기지도 말해. 야당 당신들 저거 갖다 집회하고 해봐야 몇 명 나와요. 20만 명? 30만 명? 게임도 끄지 말아요. 웃기지도 말아요. 예. 이제는요. 그렇게 일어나면요. 우파가 들고 일어나서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다. 저는요. 무슨 탄핵을 하니 거리 나오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거요. 난 코웃음칩니다. 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일찍에 그거 아주 재미 봐가지고 또 탄핵 얘기하고 맨날 요즘에도 검찰 뭐 탄핵 무슨 판사도 탄핵하겠다 뭐 이거 야당들 머리 수준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차원을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그래 집권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지금같이 무슨 172명, 192명 된다? 웃기지도 말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머리가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여하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김대남 그 행정관 그 뭐 한동훈 전 그 대표 선거 때 뭐 한동훈 대표도 좀 비판해라 뭐 좀 얘기하는 거요. 그건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벙어리가 돼야 돼. 벙어리가요. 내 친구가 다정한 친구가요. 학교 동창이 전에 안기부에 있었어요. 옛날에 안기부 아시죠? 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이죠. 거기 근무했는데요. 그 근무할 적에 그 사람이 이제 과장급까지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 말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안기부에 근무하는 거 알았어요. 그 동창 중에 그 친구 중에도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동창 중에도. 물론 선후배는 더 모르고요. 그냥 어느 회사 근무한다 근무처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 전에 안기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안 했어요. 지금 뭐 안기부나 뭐 군대나 경찰이 전부 다 해이해져가지고 말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더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요.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볼 적에 괘씸하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 치부해야지. 계속 그걸 갖다 주장해가지고 말이지. 그 우차원 아니냐 우차원 얘기인데 아니 대통령이 행정관한테 그런 얘기를 비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했겠습니까? 그 시도 안 들어간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애기들 장난하는 것 같아. 소꿉놀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한동훈이 그쪽에 측근해서 또 나서고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봐야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생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정치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우파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날고 끼워도 그 야당 측에서 지원하고 야당 측에서 달짝지근한 말을 한 건 다 소용이 없는 거 표를 안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뭘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치에서 쓴맛도 단맛도 봐야 되는 건데 말이지. 그저 누구 덕에 법무부 장관 되고 말이지. 누구 덕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말이지. 요즘에 서로 자꾸 그냥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이가 벌어지려면 빨리 벌어져 버려야 됩니다. 길게 못 갈 것은 바꿔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자꾸 갈구고 뭐 그러면요. 결국은 자기 생명만 짧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 안에 얘네같이 탄핵을 한다. 웃기지 말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별로고 별로입니다. 저 시도 안 들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가 검찰에 조사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검찰 심사위원회도 회의를 소집하고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사하고 조사했는데 결국은 무혐의를 처분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그 검찰들은 110분이나 걸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구구절절 자세하게 무혐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혐의 된 거 뭐 당연하죠. 무혐의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비용은요. 저 김정숙 씨는요. 청와대 그 삼청동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 대기업 총수를 갖다 집합을 시켰어요. 대통령인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의원들 뭐 알기나 합니까? 기억이나 합니까? 이 대기업 총수들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총수 보기가요. 대통령 보기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뭐 기업의 대기업 총수를 그 외국의 그 사업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다 약속이 돼 있는데도요. 그냥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 본사에 제가 몇 시까지 딱 앞에 가면은요. 2시에 만난다. 그러면 뭐 1시 반이나 1시 40분쯤 딱 가면 거기서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도 그 개기업에 가는 엘리베이터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별도 엘리베이터인데요. 거기서 올라가다 3층에 어느 그 부서에 가서 부서장 만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그 위에 부서장 만나고 또 그 위에 간부 만나고 그래서 그 대표 그 대기실에 가서 있다가 대표하고 이제 면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대표들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지금 그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만나기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 대기업의 대표들을 청와대 김정수 씨가 소환해 가지고 거기서 뭐 논의했다. 이건 정말 그 당시 난 깜짝 놀랐어요. 야, 대통령 비서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그거 이 이브에 가서 뭐 누구하고 사진 찍었다 뭐 이런 것도 저 봤는데요. 그 뭐 간첩이다 그렇게 얘기도 오는데 그 최재형 목사 난 목사라 요즘에 보기도 싫어요. 나는 목사가 나도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랫동안 있었지만요. 난 목사 보기도 싫어요. 저 목사는 저 속이 괜찮은 사람인가? 저 목사는 저 진실한가? 이리 된다고요. 이 목사가 와서 그 김건희 씨 만나자 해가지고 뭐 선물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뚝에 찬 시계에다 다 녹화해가지고 언론에 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작전 계획에 의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저런
저런 목사는요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벼락을 받아야 됩니다. 벼락을. 대통령 한 분의 임기 동안에는 잘하도록 다 주변에 안다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가끔씩 보면 그래. 당해서 툭툭 벌어져. 무슨 서로 사이가 멀다 먼다. 대통령하고 멀게 되는 그런 당대표나 그런 당직자 이거 왜 필요합니까? 딸을 그냥 다 갈라버리지. 다 그냥 전부 다 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 소식이고요. 어제 일본 그 이시바 총리, 새로 된 총리, 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존중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당선 축하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 총리로 일본 총리로 당선된 축하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전화를 한 데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시바 총리가 새로 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한일 간에 공고히 하자. 이부 핵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 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 지금 현재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그만큼 한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슨 항일, 반일, 일본 무슨 앞제비 뭐하고들 그냥 야당들 그러는데요. 일본에 있었던 전해 사건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36년간 한국을 지배했던 거는요. 한국의 그 당시 정치 지도들이 개판을 오고 그때는 왕조 시대니까요. 왕들이 신하들이 그저 무슨 대비를 안 오고 말이죠. 맨날 그저 당파싸움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일본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왕조 시대가 있는 거고 근세 한국 시대에 와서는요.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지금은 외침이 할 수 없도록 튼튼한 안보력을 갖추고 국민이 한 단위 딸딸이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지금은 전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우박이 돼서 서로 교역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도 일본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 친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머리에 저 북한 공산당 호시탐탐 남침 올라고는 저 북한하고 친밀해야 됩니까? 저를 왜 친밀하려고 합니까? 계속 핵 개발해가지고 남한을 갖다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소련, 그 위에 중국 이 사람들하고 친해집니까? 공산당들하고요. 그러면 요 가까운 지금 극동아시아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일본 하나 남았어요. 그 일본하고 친해야지. 전쟁이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북한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중국 가서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결국은 민주국가를 숭상하는 일본과 가까이 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일본과 더 친밀해서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이 더욱 우리 후손 자손 만대에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독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비둬도 돼요. 그거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는 안 그렇습니까? 전라남북도에 있는 사람네들은 말이죠. 지금 그 사람네들은 완전히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정치 지도를 인정합니까? 전라남북도에 지방의원들,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지방의원이 643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가 뭐 북한이에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요 기가 막혀서 진짜 허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640명 되는 중에서 국민의힘의 그 구의원이나 기초의원이고 뭐고 한 명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국가예요? 이게 정말 공명선거입니까? 아이고 해도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은 해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저요 산전수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도 헌신도 했고 참 저 시대는 그 춥고 배고픈 6.25 시대부터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국가에 기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 운동권이 나서가지고 이 별단 사람들, 이 범죄자들,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 뭐 전과가 사범이나 되는 잡범 사범 되는 사람들이 당 대표로는 제1당의 대표라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 대표가 됩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 되면요 모범적이 돼요. 음주운전 걸린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 사기친 거 없어야 된다. 저 별단 거, 이 정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심지어 뭐 지금은 없지만 제가 쳤지만 이 차를 가면서 이 교통법규 위반된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호 위반도 한 번도 하려면 안 된다 이게요. 모범이 되려면 그렇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돼야지. 그게 뭐 별단 걸 갖다가 무슨 그걸 군대 계급장 같이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냥 뭐 이런 건 저런 건 뭐 이런 건 저런 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22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40명 정도가 재보궐선거 치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 사회에서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또 보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판결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그 수장을 나스랄라인가 그 지하에 있는 것 같다가 그 방카포스트로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망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뭉치자 뭐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제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183발인가 그렇게 쐈다 그러더라고요. 뭐 보도가 외신을 보면은 다 다르더라고. 미국에서는 뭐 한 200여 개 썼다. 또 이란에서는 뭐 수십 발 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180여 발을 미사일을 쐈다. 이스라엘에서 그 미사일이 그렇게 쐈는데도 아이언돔에 그 대항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날라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켜가지고 그래서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린이가 그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 저는 이스라엘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좋고 땅덩어리도 좋은 나라인데요. 아주 좁은 나라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다 가봤습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현재 강합니다. 특히 그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몇 분에 어느 지하에 그 극단적인 그 무장 괴뢰들이 있다, 회의한다. 그걸 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아주 거기다가 그냥 그 돌멩이 갖다 잡아넣듯이 그냥 거기다 폭탄을 집어넣어서 사망을 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북에서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180개는 그만두고요, 18개만 거기다 우리 저희 수도권에서 쐈다. 한국에 사망하는 사람이 수만 명 될 겁니다. 지금 밀집 지역이 되고 말이죠. 한국에 될 거예요. 요즘에 지금도 지금 현재 이북에서 오물 풍선 오는 거 보냅니다. 뭐 서울도 오고 인천공항에도 먼저 인천공항에 오물 풍선이 와서 비행기 이착륙을 다 금지시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그 손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게. 외국에서 오던 비행기가 이착륙을 금지시키니까 그 착륙을 못하고 뭐 빙빙 선회한다든가 뭐 어딜 딴 공항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오물풍선 오는 거 아니 군대에서 그거 이 비무장지대 이북에서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뭐 레이저 폭탄도 만들었다고 그거 뭐 하다만 그냥 그 쏴서 그냥 풍선 그 공기만 터지면 그냥 그것만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인천공항까지 오고 왜 서울까지 내려옵니까? 그게 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책을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늘로다 저기 고무풍선에 그만 폭 찔러도 그 공기만 다 빠지면 그냥 그 무게에 의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방지구라든가 비무장지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까지 무슨 5천 개가 왔느니 무슨 참으로 내가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무풍선, 그 구멍만 뚫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구멍만. 뭐 레이저 포위 때문에 레이저로 다 무슨 드론도 다 공격한다고 하더만. 드론 공격은 나중에 그 고무풍선만 뻑 하면 그냥 열에 그 비닐가 녹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그 로봇 터지면 그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게 만듭니까? 이걸 보면서요, 이스라엘에 참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미사일을 180여 발을 쐈는데 다친 사람이 애들 2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99%그 공격한 미사일을 그걸 쏴서 그걸 갖다가 맞춰서 그래서 공중에서 폭파시켰더니 파편 조각이 좀 떨어지겠죠. 이스라엘이 조그맣고 인구도 적지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민이 딱딱하게 뭉치는 겁니다. 여성들도 다 군대 나가잖아요. 여성들도 거리에 다니면서 총 미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가보세요. 허다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여성들 군대 저를 보낸다 하면 여성단체라든가 야당들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은요, 인간 개조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시대까지 사는 데는 걱정 없겠지만요, 우리 후손들은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우파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우파 집회 1000만 명 모이기 운동을 한다는데요. 오늘 아주 중대한 발표도 있다 그럽니다. 저도 시간이 가능하면 한번 가보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공휴일을 쉬시는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손을 얹고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 생각이 옳은가? 나는 무조건 나는 야당 편만 드는 건가? 무조건 나는 여당을 갖다 비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세요. 전라남북도에서 640여 명 되는 지방의원 중에서 단 한 명도 국민의힘의 의원이 없다는 것은 뭘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뭘로 변명하겠습니까? 어디 그 야당 측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런 인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입니까? 저 이북은 적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에 머리를 두고 공부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인간으로 살아왔다면 양심 좀 가져봐요. 양심 좀 키워보라고. 양심 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하튼지 하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지금 재판받고 뭐하고는 그 이재명이 만약에 그 경선을 그때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이 됐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발전되고 이 나라 잘 사고 이 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된다고 안 된다 둘 중에 답변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건 아마 이재명 자녀들도 자식들도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런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왜? 양심이 있다면 모르죠. 또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하여튼 오늘 공휴일 편안히 쉬시고 또 내일 또 하루 근무하시면 또 주말 이틀 쉬시고 여러분들 쉬시는 날이 많을 적에 이럴 적에 시간 나시면 좀 책도 좀 읽으시고 또 낚시도 좀 가시고요. 저도 낚시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만 낚시 한번 가려면 그 채비하고 또 차로 더 먼 데까지 뭐 이동해야 되고요. 또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못 가는데 그냥 낚시하는 사람들 그 구경 가는 바람이나 소리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용TV의 곤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